주유소에 들어설 때마다 묘하게 망설여지는 순간 다들 있으시죠? 내 차를 아끼는 마음에 빨간색 고급유 노즐을 잡으려다가도 옆에 있는 일반유보다 리터당 200원, 300원이나 비싼 가격표를 보면 손이 떨리기 마련입니다. 내 차는 소중하니까 비싼 밥 먹여야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기름이 다 거기서 거기지라며 무시하시나요? 오늘 이 선택이 여러분의 1년치 자동차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주변에서 흔히 듣는 말이 있죠. 수입차 타면서 일반유 넣으면 엔진 다 망가진다거나 나중에 수리비가 더 나온다는 무시무시한 경고들 말입니다. 이 말을 믿고 울며 겨자 먹기로 매번 비싼 고급유를 넣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엔진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정유사의 마케팅 팀장님 월급을 보호해주고 계신 걸 수도 있으니까요. 도대체 이놈의 옥탕화가 뭐길래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걸까요? 비싼 기름이 정말로 때가 덜 끼고 연비가 좋아지는 보약일까요? 제가 오늘 정유사가 절대 말해주지 않는 고급유 마케팅의 실체와 내 차 딱 맞는 기름을 고르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주유소에서 고민하지 마세요. 당신의 지갑을 지키는 눈높이 경제시선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주유 경고등에 불은 들어왔는데 내 차 맞는 고급유 주유소를 찾느라 식은땀 흘리며 도로를 배회했던 기억 말이죠. 특히 국산 중대형 세단이나 수입차를 처음 구매하신 분들이라면 매뉴얼에 고급유 권장이라고 써 있는데 어떡하지라며 전전긍긍하셨을 텐데요. 마치 아이 분유를 고를 때 유기농만 고집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우리는 자동차에 가장 비싸고 좋은 것만 주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차이가 꽤 충격적입니다. 리터당 200원에서 많게는 400원까지 차이가 나는데 이걸 50리터만 채워도 치킨 한 마리 값이 그냥 날아갑니다. 1년이면 거의 80만 원 돈이 차이가 나죠. 우리는 마트에서 콩나물값 500원은 아끼면서 정작 주유기 앞에서는 엔진 소리가 부드러워지는 것 같다는 막연한 느낌 때문에 1년에 100만 원 가까운 돈을 흔쾌히 지불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성능 차이가 가격 차이만큼 나는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도대체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제조사는 매뉴얼에 옥탕화 95 이상 권장이라는 문구 하나를 적어놓고 소비자는 그 숫자의 노예가 됩니다. 제가 만난 현장에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고급유가 순도가 높고 깨끗한 기름이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이름이 고급이니까 품질도 고급일 거라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전문가들이 보는 데이터는 전혀 다릅니다. 이건 단순히 기름의 품질 문제가 아니라 엔진이 언제 폭발할지 견디는 인내심의 문제거든요. 과거로 잠깐 돌아가 볼까요? 옛날 엔진들은 구조가 단순해서 아무 기름이나 넣어도 잘 굴러갔습니다. 하지만 환경 규제가 심해지고 엔진 크기는 줄이면서 출력은 높여야 하는 다운사이징 시대가 오면서 문제가 생겼죠. 좁은 공간에서 연료를 강하게 압축하다 보니 점화 플러그가 불꽃을 튀기기도 전에 연료가 뜨거워서 지 혼자 폭발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무시무시한 노킹 현상인데 마치 망치로 엔진 벽을 때리는 것과 같아서 엔진 수명에 치명적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노킹을 막기 위해 비싼 돈을 내고 고급유를 넣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중들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통념이 하나 있습니다. 일반유를 넣으면 무조건 노킹이 생겨서 엔진이 망가진다.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아니 사실상 틀린 말에 가깝습니다. 단순히 실수가 아니라 우리의 공포심을 자극해 지갑을 열게 만드는 거대한 오해의 산물이죠. 여러분의 차는 생각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정유사의 마케팅은 생각보다 훨씬 더 교묘합니다. 그래도 비싼 차인데 혹시라도 고장나면 어떡해요? 이런 불안감 때문에 제조사와 정유사를 탓하기는 어렵습니다. 딜러들도 나중에 책임 소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고요. 제조사 입장에서는 최상의 성능을 내는 기준점을 제시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권장과 필수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단어 하나 차이에 매년 100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권장을 필수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요? 사실 우리 차는 ECU라고 불리는 아주 똑똑한 두뇌가 들어 있습니다. 이 녀석은 엔진 곳곳에 심어진 노킹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엔진 상태를 감시하죠. 만약 옥탕화가 낮은 일반유가 들어와서 노킹이 일어날 것 같은데 라고 감지하면 즉시 점화 시기를 늦춰서 폭발 타이밍을 조절합니다. 쉽게 말해 밥이 좀 설익었다 싶으면 씹는 속도를 조절해서 소화시키는 능력이 이미 여러분 차에 탑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성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라고 반문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ECU가 점화 시기를 늦추면 출력이 아주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얼마나 떨어지냐는 거죠.
일반적인 도심 주행이나 고속도로, 정속 주행에서 그 차이를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운전자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서킷에서 레이싱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껏해야 마트 가고 출퇴근하는데 300마력이 나오든 290마력이 나오든 그게 과연 1년에 80만 원을 더 낼 만큼 중요한 문제일까요? 그런데 여기에 정말 재미있는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미국 여행 가서 주유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미국의 레귤러는 옥탕화가 87 정도입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일반 휘발유는 법적 기준은 90일 이상이지만 실제 정유사들이 공급하는 품질은 평균 92에서 93 정도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미국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일반유가 이미 미드 그레이드 이상의 꽤 좋은 품질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좋은 기름을 일반이라는 이름으로 넣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국 일반유 품질이 낮아서 수입차 엔진이 망가진다는 말은 90년대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이야기거나 과장된 공포 마케팅일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모든 차가 안전한 건 아닙니다. 여기서 진짜 주의해야 할 예외 상황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일반유 넣었다가 정말로 큰 코 다칠 수 있거든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엔진을 통째로 드러내야 할 수도 있는 그 결정적인 조건,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핵심 팩트부터 정리하고 가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옥탕화가 높으면 화력이 세서 차가 잘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옥탕화는 힘의 크기가 아니라 참을성의 지표입니다. 엔진 내부가 엄청나게 뜨겁고 압력이 높아도 아직 아니야, 점화 플러그가 불꽃 튀길 때까지 기다려 라고 버티는 능력이죠. 즉, 고급유는 힘센 기름이 아니라 인내심 강한 기름일 뿐입니다. 고성능 차들이 이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 것뿐이고요. 진실의 문은 여러분 차 문짝 옆에 붙어 있습니다. 제조사가 적어놓은 경고 문구를 잘 보세요. 보통 고부하 운행 시 출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고부하가 뭐냐? 풀악셀을 밟아서 RPM을 6,000, 7,000까지 쥐어짜는 상황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시내에서 신호 대기하고 고속도로에서 100km로 정속 주행하는 건 엔진 입장에선 산책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선 일반유를 넣어도 ECU가 아주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다는 뜻이죠. 정유사들은 이렇게 반박할 겁니다. 고급유에는 엔진을 깨끗하게 해주는 청정 분산제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라고요. 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첨가제 때문에 리터당 300원을 더 내는 게 과연 합리적인 소비일까요? 차라리 1년에 한두 번 10,000원짜리 연료 첨가제를 따로 사서 넣어주는 게 가성비 면에서 훨씬 치밀한 계산입니다. 굳이 매번 밥 먹을 때마다 비타민을 금가루 뿌려 먹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반드시 고급유를 넣어야 하는 예외는 누구일까요? 바로 초고성능 슈퍼카나 불법으로 ECU 매핑 튜닝을 한 차량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엔진 압축비를 극한까지 올려놔서 일반유의 인내심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차에 일반유 넣고 풀악셀 밟으면 진짜 엔진 녹아내립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차가 순정 상태의 벤츠 E클래스, BMW 5 시리즈, 제네시스 정도라면 일반유 넣는다고 엔진 안 깨집니다. 걱정 붙들어 매셔도 됩니다. 우리나라 정유 기술 세계 톱 클래스입니다. 중동에서 원유 사다가 정제해서 다시 수출하는 나라잖아요. 국내 정유사들이 관리하는 일반 휘발유 품질은 상당히 상향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가짜 기름 파는 주유소만 아니라면 일반유의 옥탕화는 대부분 92 안팎을 유지합니다. 이는 대다수 수입차의 허용 범위 안에 들어오는 수치죠. 우리가 느끼는 불안감의 팔알은 기계적 결함이 아니라 정보의 비대칭이 만든 심리적 결함이었던 셈입니다. 경제학적으로 이걸 프레이밍 효과라고 합니다. 상품의 이름표만 바꿔 달아도 소비자의 지불 용의가 달라지거든요. 보통 휘발유라고 하면 뭔가 부족해 보이고 고급 휘발유라고 하면 내 차를 대우해주는 것 같죠. 사실 정유사 입장에서 고급유는 마진율이 굉장히 높은 효자 상품입니다. 일반유는 가격 경쟁이 치열해서 마진이 박한데 고급유는 가격을 안 보고 넣는 충성 고객층이 확실하니까요. 여러분의 차 사랑이 기업의 순이익으로 직결되는 구조입니다. 재미있는 건 실제 고급유를 넣고 나서 소음이 줄었다, 진동이 사라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물론 아주 예민한 분들은 ECU 보정 전에 미세한 차이를 느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다수는 플라시보 효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싼 밥을 먹였으니 당연히 힘을 잘 쓸 거라는 믿음이 감각을 왜곡하는 거죠. 기계는 거짓말을 안 하지만 사람의 뇌는 15,000원을 더 썼다는 사실을 합리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거든요.
그럼 무조건 일반유가 정답이냐? 경제적 관점에서 재해석해드리죠. 만약 여러분이 서킷 주행을 즐기거나 항상 풀악셀을 밟는 와일드한 운전 스타일을 가졌다면 고급유는 보험입니다. 그땐 돈값을 합니다. 하지만 출퇴근길 막히는 올림픽대로에서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환경이라면 고급유는 과잉 투자입니다. 마치 동네 마실 나가는데 에베레스트 등산용 패딩을 입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본인의 운전 습관을 먼저 파악하는 게 옥탕화보다 중요합니다. 흔히 나중에 중고차 팔 때 고급유 관리 차량이라고 하면 더 받지 않나요? 라고 묻더군요. 제가 중고차 업계 관계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결론은 그거 증명할 길도 없고 가격에 거의 반영 안 됩니다 였습니다. 여러분이 5년 동안 고급유 넣느라 400만 원을 더 썼다고 해서 중고차 가격 400만 원 더 쳐주지 않습니다. 그 돈은 그냥 공중으로 흩어진 매몰 비용일 뿐입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타이어를 좋은 걸 끼우고 오일류를 제때 갈아주는 게 차 상태에는 훨씬 이득입니다. 결국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만 경제 전문가로서 제 조언은 명확합니다. 숫자의 공포에서 벗어나세요. 자동차 제조사는 바보가 아닙니다. 전 세계 어디에나 팔아야 하는 차를 만들면서 특정 고급유만 넣어야 굴러가게 설계했다면 그 차는 애초에 잘못 만든 차입니다. 일반유를 넣어도 충분히 제 성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된 게 현대공학의 승리죠. 마케팅에 휘둘리지 말고 내 차의 진짜 능력을 믿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내용 딱 한 줄로 요약해드립니다. 서킷을 달리는 슈퍼카가 아니라면 한국의 일반 휘발유는 당신의 책에 이미 훌륭한 식사다. 제가 20년간 수많은 차를 타보고 내린 결론이기도 합니다. 불안해할 시간에 그 돈 아껴서 가족들과 맛있는 저녁 한 끼 더 사 드시는 게 정신 건강에도 가정 경제에도 훨씬 이롭지 않을까요? 그래도 영 찜찜하다 싶으신 분들을 위해 현실적인 타협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평소엔 일반유 넣으세요. 그러다 고속도로 장거리 뛸 일 있거나 여름철에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언덕길 올라갈 때만 고급유 한번 넣어주세요. 아니면 3번 일반유 넣고 한번 고급유 섞어 넣으셔도 차는 아무 탈 없이 잘 굴러갑니다. 엔진은 생각보다 튼튼하고 여러분의 지갑은 생각보다 소중하니까요. 여러분은 주유소 가실 때 어떤 색깔 노즐을 잡으시나요? 일반유 넣고도 20만 킬로미터 쌩쌩하게 달린 여러분의 경험담 혹은 고급유 예찬론도 좋습니다. 댓글로 생생한 증언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돈을 지켜드리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